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오후 정상회담을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점검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왜 열렸냐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열렸는데 이 성사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포함해서 네. 최근에 한반도 정세가 격변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지금 남북 간의 냉각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고 네. 그것과 관련해서 북미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어그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런 한반도 격변 상황 속에서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은 상황이 더 악화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건 남쪽도 똑같고 북쪽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쪽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체제 구축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남과 북이 이런 식으로 냉각기가 계속되면은 어려워지는 것이고 북쪽에서도 이제 경제 건설, 경제 발전에 총력을 집중하는 노선을 정했는데 네. 남쪽하고 이런 식으로 등을 대고 살아가지고는 북미 회담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두 정상으로 하여금 긴박하게 정상회담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결정한 배경이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회담은 비공개로 열리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갑작스러웠는데요. 네. 어제 회담의 특징을 좀 정리해보자면. 네, 한 세 가지 정도가 눈에 띕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였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은 아주 중대한 문제고 이런 것들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을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회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회담에 대한 성공 자체를 기약하기 어려웠다. 그만큼 민감하고 그만큼 상황이 엄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5일 전에는 아마 정상회담을 할지 몰랐을 거다. 아니면 한 2, 3일 전에도 몰랐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가을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네. 정상회담을 이렇게 갑자기 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굉장히 실무적이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딱 2시간. 정상회담하면 여러 가지 일정이 있잖아요. 네. 환영식도 하고 담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요. 네. 사진도 여러 명 같이 찍고 하는데 단촐한 수행원 그다음에 가서 곧 사진 한 장 찍고서 바로 회담하고 바로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실무적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역설적으로 두 정상이 지난번 4월 27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굉장히 신뢰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신뢰 수준이 낮을수록 절차가 복잡합니다. 네. 네. 이제 국빈 방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신뢰 수준이 낮은 것을 형식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자기 마음을 형식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형식이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 회담은 비공개로 했고 전격적이고 실무적이었는데 엄중한 상황을 반영을 했고 또 두 정상의 개인적 신뢰감이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됐고 이번에 증명을 했다. 그리고 상황을 타개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도움을 줬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회담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식 발표는 오늘 오전 10시로 일단 전해지고 있는데요.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일부 언론에서 이제 어제 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사실 다 보도를 했습니다. 북쪽에서는 네. 조선중앙통신이 6시 때 뉴스에 이제 정상회담 보도를 했는데 네. 의제라든가 의미라든가 성공 실패 아니면 관심사 이런 것들을 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어제 정상회담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네. 주요 의제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문제. 두 번째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해결하는 문제. 이건 평화체제 구축 문제입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남북 간의 현안 문제, 그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남북 군사력 대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북미 순회 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중에서 다들 뭐 중요한 내용이지만 내용을 보면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네. 북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네.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조미 순회 회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조미 순회 회담, 이 네. 표현은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취소됐기 대통령이 때문에. 한 번 취소를 했지 취소를 않습니까? 했고 네. 취소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이제 다시 날짜가 잡히거나 장소가 잡히거나 뭐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어요. 네. 안 됐는데 북쪽에서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북미 회담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미국에서는 취소했지만 북한에서는 취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회담이지 미국의 회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다고 해서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도 취소를 해야만 완전히 취소가 됐다고 해야 되는 건데 네. 저는 이제 두 사람이 모이는데 한 사람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취소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계속 취소됐다고 한 건데 네. 북한에서는 취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6월 12일 날 시행되는 게 맞고 자기들은 나갈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6월 1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남북 네.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다. 네, 또 그렇습니다. 밝혔죠. 그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대목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부분은 5월 16일 날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하려다가 북한이 갑자기 취소를 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으로 다시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5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걸 취소를 하고 남북 관계가 냉각이 됐는데 네.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 뭐 보름 가까이 지나갔는데 이 보름 가까이 지나간 시간을 무효로 하고 네. 다시 복원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로 다시 시계를 다시 돌리는 그런 것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번 두 정상 간의 논의에서 비핵화 관련 말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북한에서도 네 가지 주요 의제 중에 두 번째를 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비핵화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평화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 긴장을 위협을 해소한다든가 네.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든가 북한 말로 또 적대적 관계, 적대 정책을 대북 적대 정책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트럼프 네. 대통령과 직접 회담을 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북미 수교라든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수순이라든가 아니면은 주한미군 성격의 약간의 변화라든가 이런 문제, 또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 이게 가장 또 중요하죠.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또 어떻게 보면 조언, 권고 이런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은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앞서서 북한 언론이 다 말을 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대강은 그럼 다 말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도 비슷한 수준일까요? 네, 비슷한 수준인데 이제 관심사에 대한 방점은 약간씩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을 하면서 4.27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의지, 진지한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특히 남쪽에 대해서도 남쪽 주민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굉장히 좀 진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남북 개선에 대한 이런 노력에 동참하기를 호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 4.27 정상회담을 하고 판문점 선언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거든요. 네.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5월 11일 날 한미연합 군사훈련 하는데 예전보다 질적으로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북한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남북
정상이 합의를 해놓고 왜 남쪽이 합의를 어기느냐. 지금 항의하는 것이 지난 5월 16일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일부 기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에 정확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은 단지 우리 행정부만이 아니라 정치권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우리 국민 전체에도 또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뭐 대변인을 통해서 브리핑을 해서 정상회담 결과를 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직접 나서서 자기가 4.27 판문점 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고 네. 국민 여러분들도 좀 도와달라. 이런 좀 호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대통령이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에 글쎄요, 이게 재추진일지 아니면 회복일지 네. 좀 잘 모르겠지만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는데 어제 진행된 이 판문점에서의 그 회담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용어를 이제 참 고민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네. 좀 고민이 됩니다. 북한의 오늘 보도를 보면 북미 정상회담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워싱턴에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취소한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편지를 보냈죠. 네, 편지도 보냈고 그 뒤에 이제 또 공개적인 발표를 통해서 terminate, decide to terminate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는 회담이 한 사람이 안 나가면 취소가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 보면 취소인데 또 미국 언론이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열리지 않을 거다라고는 보도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그건 틀린 보도다. 열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재추진을 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상황이 지금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인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버릇이라든가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볼 때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을 하는 쪽으로 염두에 두고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고 네. 이번에 이제 북한의 보도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이 돼서 이렇게 보면은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뭐 80% 90% 이상으로 높아졌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해요. 좀 잘 됐다 싶을까요?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의 고민거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우여곡절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는데 두 개의 전선은 첫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비핵화 또 상응하는 조치들에 관해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참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뭐 한 방에 다 어떻게 뭐 비핵화를 뭐 핵무기도 다 없애버리고 다 그냥 폭파시켜버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핵화를 하기는 할 텐데 상응 조치, 즉 군사적 위협이라든가 체제 안전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북미 수교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평화협정하는 것도 모여가지고 도장도 찍어야 되죠. 네. 제재를 푸는 것도 유엔 안보리 회의를 열어가지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모여가지고 다 해야 되거든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비핵화 관련해서 IAEA라든가 미국의 기술진들이 북한이 비핵화됐다고 확신을 하는 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네. 아무리 빨라도 1년 이내에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하는 기술진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비핵화를 한 방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비핵화의 로드맵의 내용 또 상응 조치의 내용을 가지고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선인데 네. 그거는 뭐 사실은 해결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전선은 뭐냐면 워싱턴의 전통적인 엘리트들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 북한은 믿을 수 없으니까 비핵화도 안 할 것이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목소리들을 잠재우는데 북한의 의지 표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나서서 안심시켜주는 행동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존 볼턴 보좌관이라든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봐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좀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네. 뭐 북미 정상회담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